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4년 전면 취소했던 노면 전차 설치를 장기 계획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에서 성산구까지 6.8km의 짧은 거리인데요.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등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노면 전차 설치를 다시 검토합니다. 진해역에서 경화역을 거쳐 성주사역까지 약 6.8km 구간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철로 개량비와 차량 구입비까지 578억 원으로 노면 전차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3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 노면 전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전 창원 도시철도 검토 과정에서도 진해 구간의 이용객이 가장 적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막대한 운영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철도 폐선 지역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더 줄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노면 전차 역세권 3곳 개발 등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도 사업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철로 사용권 협의의 어려움 등 장기 검토 과제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창원시는 민자 사업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노면 전차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창원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천 건의 무단 투기 장면이 찍혔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7건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골목길에서 나오더니 검은 봉투를 귀퉁이에 던지고 사라집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하지만 경고는 상관없다는 듯 카메라 바로 밑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돈 내고 버리는 거 놔두면 약간 몰래 밤에 와서 얹어놓고 가고. 현재 창원시가 운영 중인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모두 280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5,900여 건의 쓰레기 무단 투기 장면이 녹화됐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7건뿐입니다.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누군지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서 막 어물 정도 가지고 막 수배를 하고 그렇게는 원하는 실정이라서 안에 이제 뒤집으면 표시가 있는 게 있으면은 좀 괜찮. 감시 카메라는 한 대에 270만 원 선.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7, 8년 전부터 CCTV 개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태료 부과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거액을 들인 CCTV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의 안일함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교통사고가 잦은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해당 지역은 창원 도계동 도계주유소 사거리와 경남은행 본점 사거리, 진주 이연동 국제로터리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3번 이상 나면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합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취정수장이 없는 영산강을 제외하고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일사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 총트라이할로메탄 등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일사다이옥산과 폼알데하이드가 한강과 비교하면 11.3배, 19.8배 각각 높았습니다. 보잉 787과 같은 최첨단 항공기는 기체의 50% 이상을 복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강한 복합재 개발이 항공산업의 열쇠가 되면서 카이도 복합재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섬유 등 신소재로 만든 복합재입니다. 같은 크기의 알루미늄보다 무게가 약 40% 가볍습니다. 같은 무게일 경우 강도는 30% 정도 더 강합니다. 보잉 787 등 최신 항공기는 이 같은 복합재 사용을 기체의 5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철 등 기존의 소재보다 가벼워 연료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무게가 사업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질기고 가벼운 제품이 적용이 많이 될수록 항공기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그게 바로 그 소재가 복합재입니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인 카이도 복합재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주 회전 날개입니다. 카이가 지난 2009년 개발한 복합재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T-50의 수평 수직 꼬리 날개, 국산 소형 민항기 KC-100의 동체 전체도 복합재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복합동은 한국형 전투기 KF-X와 소형 민수 무장헬기에 들어가는 동체와 날개 등 복합재 구조물의 개발과 제작을 담당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복합재 기술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새로 개발하는 최첨단 항공기 복합재 라인을 구축하고 항공우주 시장의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학교 운동장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깔린 우레탄 상당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호흡기 등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농구장 바닥 곳곳이 해지거나 갈라졌습니다. 우레탄 재질입니다. 이 우레탄에서 중금속인 납성분이 기준치의 15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주택가에 조성된 배드민턴장, 바닥에 깐 우레탄에서 유가 크롬이 기준치의 10배가량 나왔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에 깔린 우레탄에선 납이 기준치의 40배, 유가 크롬은 5배 넘게 나왔습니다.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갖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길을 이용하기가 조금 겁나긴 겁나네요. 부산시가 최근 2개월 동안 중금속 검사를 한 공공시설은 66곳.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28곳에 깔린 우레탄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2010년 이전에 시공됐습니다. 중금속 기준이 없었고 시공 이후에도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아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레탄에서 검출된 납은 신경 계통 등의 이상을 일으키고 유가 크롬은 발암 물질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다 보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호흡기로도 노출이 가능하게 되죠. 각종 공공 운동시설에 깔린 우레탄 바닥재가 되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다곤 하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 10도 초반선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는 볕이 강해지면서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서늘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평년값을 밑돌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영하 15도 안팎의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대기를 감싸면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물수건이나 가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랐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4도, 창녕과 함안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밀양 23도, 김해 22도, 창원과 거제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산청 10도, 거창은 9도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 22도, 진주는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남해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상동면 신안 운신마을이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방 육성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거창군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 노력이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함양읍 필봉산 능선에 친환경 야자 섬유 매트를 깔아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등산로가 재단됐습니다. 고성읍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인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경남에서는 159개 학교 3학년 3만 6천여 명이 응시하고 전국 1,838개에서 50만 400여 명이 응시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 5개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4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9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경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94.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데 반해 경남이 상승한 것이지만 이는 경남의 8월 소비 심리가 매우 나빴기 때문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분석했습니다. 또 지수가 9개월 연속 100을 밑돌아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의 절반 이상이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는 고독성 훈증 처리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도 재선충병 방제 기간에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 방법별 비율은 훈증이 57.4%로 가장 많았고 파쇄 42.1%, 소각이 0.4% 순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